안녕하세요. 핵심을 찾아 깊이 탐구하는 시간 구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혜입니다. 오늘은 대승기실론 제16편인데요. 논서의 정당성을 확보 부분을 함께 읽어보려 합니다. 와, 제목부터가 논서의 정당성을 확보한다. 뭔가 단단히 증명해야 할 것 같은 그런 분위기네요. 네, 맞습니다. 오늘 다룰 내용은 아주 근본적인 질문, 어쩌면 도발적인 질문에서 시작합니다. 도발적이요? 네, 아니 이미 경전에 부처님 가르침이 다 있는데 왜 굳이 논서라는 해설서를 또 써야 하는가? 바로 이 질문이거든요. 아, 듣고 보니 그러네요. 이미 다 있는데 왜 또? 그렇죠. 먼저 해당 원문과 저희의 번역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제가 원문을 읽어보겠습니다. 문왈, 수다라 중 귀유 차법, 하수 중설. 네, 이걸 현대 한국어로 번역하면 묻기를 경전 속에 이 법이 모두 갖춰져 있는데 왜 다시 말해야 하는가? 이렇게 되네요. 여기서 수다라, 이게 정확히 어떤 뜻인가요? 아, 수다라요? 네, 수다라. 이건 쉽게 말하면 부처님께서 직접 설하신 말씀을 기록한 경전 그 자체를 가리킵니다. 불교 가르침의 가장 근본이 되는 원전이라고 할 수 있죠. 아하, 부처님 말씀 원본, 그렇군요. 그럼 뒤에 하수 중설은 왜 다시 말해야 하는가? 이거는 말 그대로 왜 중복해서 또 설명하냐는 질문이겠네요. 네, 맞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그렇죠. 그런데 이게 그냥 내용이 겹치네? 이 정도의 단순한 궁금증 표출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 그런가요? 더 깊은 뜻이 있군요. 네. 원효 스님의 해설을 보면요. 이 질문은 대승기실론이라는 이 논서 자체가 과연 존재할 가치가 있는지를 아주 근본적으로 따져 묻는 굉장히 날카로운 문제 제기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깊은 의미를 좀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이 왜 하필 지금 이 대승기식론의 이 부분에서 등장하는 걸까요? 전체 이야기 흐름 속에서는 어떤 맥락인가요? 아, 네. 그게 중요하죠. 바로 직전까지 저자인 마명보살이 뭘 했냐면요. 자신이 이 논서를 쓰는 8가지 이유, 8가지 인연을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했어요. 네, 지난 편들에서 다뤘었죠. 그렇죠. 그 설명을 이제 독자들이 다 듣고 난 입장에서 나올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의문, 어떻게 보면 가장 날카로운 반론을 딱 제기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좋습니다. 논서를 쓰는 8가지 이유는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당신이 그렇게 열심히 설명하려는 그 내용들, 그거 사실 이미 경전에 다 나와 있는 것 아닌가요? 이렇게 탁 묻는 거죠. 아하, 8가지 이유를 다 들어도 여전히 풀리지 않는 어떻게 보면 가장 강력하고 본질적인 질문이군요. 결국 내용이 같다면 도대체 왜 또 쓰는 건데 하는. 네, 정확합니다. 그래서 원효 스님은 이걸 단순한 호기심 차원의 질문으로 보지 않으시고요. 대승기실론이라는 이 논서가 과연 독립적인 존재 가치를 지니는가 하는 존재론적 정당성에 대한 물음이라고 딱 지적합니다. 존재론적 정당성? 네, 그리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저자의 의도까지 묻는 질문으로 해석을 하세요. 그러니까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가기 전에 자, 경전이 있는데 왜 이 논서가 따로 필요한가? 이 근본적인 문제를 정면으로 딱 마주하고 넘어가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이 곧 이 대승기실론의 존재 이유를 밝히는 것이 되니까요. 그렇군요. 본격적인 내용 설명 전에 독자들이 가질 법한 가장 큰 의문부터 해소하고 가려는 거네요. 그럼 원효 스님의 해설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좋겠습니다. 원효 스님의 해설을 따라가 보면 몇 가지 핵심 포인트를 발견할 수 있어요. 첫째는요, 질문의 전제가 되는 앞부분, 수다라중 구유차법, 즉 경전 속에 이 법이 모두 갖추어져 있다는 부분이죠. 여기서 그냥 있다가 아니라 모두 갖춰져 있다. 구유라고 표현한 점이 눈에 띄네요. 그냥 있는 게 아니라 빠짐없이 완벽하게 있다는 그런 뉘앙스 같아요. 정확합니다. 여기서 구유라는 말은 완전하게 갖추고 있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이 법이란 건 뭘까요? 바로 대승기실론에서 다루고자 하는 대승불교의 심오함 가르침 전체, 앞서 말했던 그 8가지 인연에 해당하는 모든 내용을 포괄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대승의 근본 의미라든지 어떻게 믿음을 일으키고 수행해야 하는지 같은 그런 내용들이죠. 아, 대승기실론에서 설명하려는 모든 핵심 내용들이군요. 네, 중요한 것은 질문하는 사람 역시 경전, 즉 수다라가 그 모든 가르침을 단지 일부만 담고 있는 게 아니라 완전하게 모두 갖추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인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와, 그러니까 경전의 절대적인 권위와 완전성을 최고로 존중하면서 질문을 던지고 있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경전의 권위를 깎아내려는 질문이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그 권위를 너무나 잘 알고 인정하기 때문에 나오는 질문이라는 거죠. 그렇군요. 그럼 질문의 핵심인 뒷부분, 하수중설, 즉 왜 다시 말해야 하는가, 이 부분에 대한 원효 스님의 해석은 구체적으로 어떤가요? 네, 이 부분이 정말 날카롭습니다. 원효 스님은 이 질문에 숨겨진 아주 예리한 의도를 포착해내세요. 이게 단순히 내용이 중복되네요 하는 사실 확인 차원의 질문이 아니라는 거죠. 네. 혹시 저자인 마명보살이 이미 경전에 다 있는 내용을 가지고 마치 뭔가 새로운 것처럼 포장해서 세속적인 명예나 이익 같은 걸 얻으려고 불필요한 논설을 쓴 것이 아니냐는 의심까지도 이 질문 안에 포함될 수 있다는 겁니다. 와, 생각보다 훨씬 공격적인 질문일 수 있겠네요. 그냥 왜 또 써요? 이게 아니라 혹시 뭐 다른 꽁꽁이가 있는 거 아니에요? 라고 저자의 지필 동기, 그 순수성까지 문제 삼을 수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원효 스님은 이 질문이 논서의 두 가지 정당성을 동시에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하십니다. 첫 번째는 방금 말씀하신 존재론적 정당성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이 논서가 경전과 구별되는 독자적인 가치가 있냐? 아니면 그냥 경전 내용 베껴 쓴 거냐 하는 문제죠. 네, 내용의 가치 문제. 두 번째는 윤리적 정당성입니다. 즉, 이 논서를 쓴 동기가 정말 진리를 널리 알리려는 순수한 마음인가, 아니면 명예나 이익 같은 세속적인 욕심에서 비롯된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존재론적 정당성은 내용의 가치 문제, 윤리적 정당성은 저자의 동기 문제.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증명하라는 요구군요. 와, 굉장히 엄격한데요? 맞습니다. 비유를 한번 들어볼까요? 어떤 감독이 아주 유명한 고전 영화를 리메이크한다고 한번 해보죠. 네. 이때 사람들이 당연히 물을 수 있습니다. 아니, 원작 영화의 모든 것이 완벽하게 담겨 있는데 왜 굳이 리메이크를 하죠? 혹시 원작의 명성에 기대서 그냥 돈 벌려는 거 아니에요? 아하, 그 비유를 들으니까 확 와닿네요. 이게 바로 대승기신론의 질문과 똑같은 구조군요. 네, 그렇죠. 리메이크 영화가 원작과 다른 어떤 새로운 가치를 보여주는가? 이게 존재론적 정당성. 그리고 감독의 제작 의도가 정말 예술적인 도전인가? 아니면 그냥 상업적인 욕심인가? 이게 윤리적 정당성을 동시에 묻는 거죠. 따라서 하수중설이라는 이 짧은 질문은 이론적으로도 또 윤리적으로도 이 논서가 정당함을 입증하라는 아주 엄격한 요구인 셈입니다. 그 비유를 들으니 질문의 무게감이 확 느껴집니다. 정말 단순한 내용 확인 질문이 아니었네요. 논서의 존재 자체와 저자의 진정성까지 시험대에 올리는 그런 질문이군요. 네. 그리고 원효 스님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요. 이 질문이 좀 더 넓은 맥락에서 볼 때 불교 교학 체계 전체에서 경과 논의 관계를 정립하는 아주 중요한 지점이라고 봅니다. 경과 눈의 관계요? 네. 불교에는 흔히 삼장이라고 해서 세 가지 큰 가르침의 보고가 있잖아요. 경장, 이건 부처님 말씀 원전이고요. 율장은 계율 모음, 그리고 논장은 바로 이 경전에 대한 해설과 연구서들입니다. 네, 경율론 3장이죠. 그렇죠. 이 질문은 바로 이 3장 중에서 논장이 경장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를 근본적으로 묻는 겁니다. 즉, 논서는 경전의 단순한 반복이나 요약인가? 아니면 경전과는 다른 어떤 독자적인 역할과 기능이 있는가 하는 문제죠. 만약 다른 역할이 있다면 그 역할은 무엇이고 또 왜 필요하며 어떤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인가, 이런 질문들로 자연스럽게 이어지겠군요. 그리고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이 바로 대승기실론, 더 나아가 모든 논서의 존재 이유를 설명하는 핵심이 될 테고요. 정확합니다. 그 구체적인 답변은 다음 편에서 마명보살이 직접 제시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짚을 점이 있는데요. 원효 스님이 마명보살이 왜 이런 날카로운 질문을 제기하고 답하는 형식, 즉 문답 형식을 취했는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아, 자문자답 형식이요? 네. 이것은 독자들이 당연히 품을 수 있는 의문을 저자가 먼저 나서서 제기하고 명쾌하게 해소해 줌으로써 이 논서의 정당성을 스스로 증명하고 독자들의 신뢰를 얻으려는 일종의 교육적인 배려, 그러니까 불교 용어로는 방편이라고 봅니다. 아, 방편이요? 네, 일방적으로 내 말이 맞으니까 그냥 믿어라. 이게 아니라 독자 입장에서 가질 법한 의심을 먼저 꺼내서 솔직하게 다루고 해명함으로써 자, 이제 안심하고 이 논서를 읽으셔도 좋습니다 하고 설득하는 과정이라는 거군요.
독자와의 소통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모습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일방적인 주장이 아니라 대화하는 구조를 보여주는 거죠. 그렇다면 이 논쟁, 그러니까 경전과 논서의 관계, 그리고 논서의 정당성에 대한 이 질문이 오늘날 우리 같은 수행자들 혹은 진리를 탐구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실질적인 의미를 가질까요? 어떤 점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몇 가지 중요한 점을 시사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요, 경전, 즉 근본 가르침의 완전성에 대한 존중의 태도입니다. 이 질문 자체가 경전에는 이미 모든 것이 다 갖추어져 있다는 이 전제에서 시작하잖아요. 네, 그랬죠. 모든 탐구는 이 근본 텍스트에 대한 깊은 이해와 존중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거죠. 둘째는 자신의 근기를 성찰하게 한다는 점입니다. 근기, 이거 좀 어려운 말인데 우리말로 하면 각자의 이해력 수준이나 수행 단계 또는 바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 근기. 네. 나는 경전 원문만 보고도 충분히 그 깊은 뜻을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나에게는 좀 더 친절한 해설서나 안내서, 즉 논서의 도움이 필요한가? 이걸 스스로 좀 정직하게 돌아보게 만드는 거죠. 아, 그러네요. 저만 해도 사실 어려운 원전을 읽을 때는 꼭 해설서를 옆에 두게 되거든요. 모든 사람이 다 찬제처럼 원전만 보고 깨달을 수는 없는 거니까 자기 수준을 아는 게 중요하겠네요. 바로 그 점입니다. 그래서 셋째는 어떤 가르침을 접할 때 그 정당성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걸 일깨워줍니다. 단순히 내용이 그럴듯한가, 이게 존재론적 정당성 문제였죠. 네. 이것뿐만 아니라 그 가르침을 전하는 사람이나 글의 동기는 과연 순수한가, 이건 윤리적 정당성 문제였고요. 맹목적으로 그냥 받아들이기보다는 이 가르침이 정말 타당한가, 지금 나에게 꼭 필요한가 하고 주체적으로 질문하는 태도가 중요하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러한 성찰을 통해 결국 다양한 수준과 배경의 사람들을 위해서는 다양한 형태의 교학 자료가 필요하다는 점을 이해하게 됩니다. 경전이라는 원석도 물론 소중하지만 그 원석을 잘 가공해서 보여주는 다양한 보석 세공품들, 즉 논서나 해설서들도 각자의 역할과 가치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거죠. 이제부터 정말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이 경전과 논서의 관계, 즉 원전과 해설서의 관계가 어찌 보면 좀 복잡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이걸 좀 더 쉽게 와닿게 하는 현대적인 비유가 있을까요? 아, 네. 아까 잠시 언급했던 그 영화 리메이크 비유도 좋지만 더 직접적인 비유는 역시 고전 원전, 오리지널 텍스트, 그에 대한 해설서, 예를 들어서 셰익스피어의 희곡 원전이 있다고 한번 가정해보죠. 네, 셰익스피어. 이것이 불교의 경전, 수다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문학적 가치, 철학적 깊이, 인간에 대한 통찰 등 모든 것이 그 안에 이미 완벽하게 담겨 있다고 할 수 있죠. 네, 그렇죠. 셰익스피어 원전 그 자체만으로도 완벽한 고전이죠. 그런데 누군가 셰익스피어 작품 해설서를 씁니다. 이것이 바로 논서에 해당하겠죠? 이때 우리는 대승기신론에서 던졌던 것과 정확히 같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원전의 모든 내용과 가치가 다 담겨 있는데 왜 굳이 해설서가 필요한 거지? 혹시 저자가 인쇄 수입이나 학문적인 명예 때문에 쓴 거 아니야? 하고 말이죠. 아, 정말 똑같네요. 해설서 자체의 독자적인 가치, 즉 존재론적 정당성과 저자의 집필 의도, 윤리적 정당성을 동시에 묻게 되는군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결국 누구에게 달려 있을까요? 바로 독자, 즉 그 해설서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셰익스피어 원전만 읽고도 그 깊이를 충분히 만끽하는 아주 뛰어난 독자도 있겠죠. 네, 그런 분들도 있겠죠. 하지만 대부분의 현대 독자들에게는 옛날 말이 어렵거나 당시의 역사적 문화적 배경 지식이 부족하거나 혹은 작품 전체를 깊이 있게 분석할 시간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네, 맞아요. 저도 그래요. 이런 독자들에게는 좋은 해설서가 거의 필수적입니다. 해설서는 어려운 단어나 표현을 쉽게 풀어주고 작품의 구조를 분석해주고 또 숨겨진 의미나 상징 같은 걸 밝혀주고 현대적인 관점에서 그 의미를 다시 조명해주기도 하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좋은 해설서는 결코 원전을 대체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원전 대신 읽는 게 아니라 독자들이 원전을 더 깊고 풍부하게 이해하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아, 대체가 아니라 돕는 역할.
네, 이것이 바로 논서가 경전과 맺는 가장 이상적인 관계입니다. 논서는 후대 사람들, 그리고 다양한 수준의 사람들이 경전이라는 그 위대한 보물을 더 쉽게 발견하고 그 가치를 제대로 누릴 수 있도록 돕는 아주 친절하고 지혜로운 안내서인 셈이죠. 와, 오늘 대승기신론의 정말 중요한 질문. 경전에 이미 다 있는데 왜 논서를 또 쓰는가라는 이 질문의 의미와 그 배경을 아주 깊이 파고들었네요. 오늘 나눈 이야기의 핵심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핵심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첫째, 이 질문은 단순의 내용의 중복 여부를 묻는 것을 넘어서서 논서 자체의 독자적인 존재 이유, 즉 존재론적 정당성과 저술가의 순수한 동기, 윤리적 정당성까지 동시에 증명하라고 요구하는 매우 날카롭고 근본적인 비판이라는 점입니다. 네, 존재론적, 윤리적 정당성. 둘째, 이 질문은 불교의 근본인 경전, 즉 수다라의 완전성을 최고로 인정하면서도 그 경전과 후대의 해설서인 논서가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가라는 불교 교학 체계의 중요한 문제를 제기한다는 점입니다. 3장이라는 그 체계 안에서 논장의 역할과 위상이 무엇인지를 근본적으로 묻는 거죠. 경전과 논서의 관계 설정 문제군요. 셋째, 원효 스님의 해석처럼 마명보살이 스스로 묻고 답하는 이 문답 형식은 독자들이 가질 수 있는 의문을 미리 해소하고 논서의 가치를 설득력 있게 제시하려는 교육적인 배려, 즉 방편이고요. 동시에 사람마다 이해력과 수준이 다르기에, 즉 근기가 다르기에 다양한 방편, 다양한 가르침이 필요함을 암시하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는 점입니다. 아, 방편이면서 동시에 근기의 중요성을 알려주는군요. 그럼 오늘 내용 중 딱 하나만 기억해야 한다면 뭘까요? 하나만 꼽으려면 경전이 완벽하고 완전한 진리를 담은 원전이라면 좋은 논서는 그 원전을 우리 시대의 문높이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더 잘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돕는 정말 소중한 안내서라는 점입니다. 원전과 해설서 둘 다 우리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귀중한 자산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논의가 오늘날 우리에게 던지는 의미는 뭘까요? 이 질문은 어쩌면 우리 자신에게도 한번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는 어떤 지식이나 정보를 접할 때 원전이나 1차 자료만으로 충분히 소화하는 편인가? 아니면 내 이해를 돕는 친절한 해설이나 2차 자료가 더 필요한 편인가? 그리고 내가 참고하는 그 해설이나 정보의 출처에 대해서는 또 얼마나 비판적으로 생각하고 있는가? 한 번쯤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아주 의미 있는 성찰 질문이네요. 우리가 지식과 정보를 대하는 태도를 한번 돌아보게 만드는군요. 네, 다음 시간에는 바로 이 날카로운 질문에 대해 마명보살이 내놓는 답변을 본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제17편에서는 왜 논서가 필요한지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들을 다룰 텐데요. 특히 사람들의 이해력과 수행 능력이 저마다 다르고 그리고 깨달음을 얻게 되는 계기나 인연 또한 각기 다르기 때문에 바로 이 내용들을 깊이 있게 탐구할 예정입니다. 네, 이 두 가지를 통해서 경전과 논서가 어떻게 서로 부족한 점을 채워주면서 다양한 사람들을 깨달음으로 이끌 수 있는지 그 구체적인 내용을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습니다. 아주 흥미로울 겁니다. 네, 정말 기대됩니다. 오늘도 저희와 함께 깊이 탐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엔 더욱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